대회 후기인데 이거를 넣은 거는 그 대회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물어보시는 게 질문 정말 많아가지고 그래서 넣었고요. 잠깐만요. 시간. 제가 처음으로 그 메달 땄던 동메달 대회인데 홈크레딧이었습니다. 그래서 홈크레딧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은행의 업무들이 여러 가지겠지만 대출 업무가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출 업무에 얘가 돈을 갚을 것이냐 안 갚을 것이냐. 기껏 돈 빌려놨는데 얘가 디퍼트 해가지고 나 안 줄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얘가 봤을 때 갚을 만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야 되죠. 네, 그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컴퍼티션도 그거였어요. 고객의 데이터를 전부 다 줄게. 우리의 홈크레딧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대출 회사들의 정보까지 다 줄게. 그래서 이 고객이 대출 상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달라였습니다. 그래서 AUC가 0.8 정도까지 나와요. 이 정도 예측이 되는 정도예요. 0.8이면 엄청나죠. 네, 그렇잖아요. 막 10명 랜덤하게 돈 주는 것보다 이 모델 가지고 한 80%의 확률로 주면 훨씬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컴퓨테이션을 시작한다. 그러면 뭘 가장 먼저 해야겠습니까? 데이터 분석 아니면 알고리즘 선택. 데이터 분석 손? 좋습니다. 알고리즘? 좋습니다.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거 했을 때 알고리즘 선택도 거의 반 정도 나왔어요. 근데 사실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 알아요. 알고리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부터 봐야 된다입니다. 머신러닝을 한 글자로 표현한 거 제가 건방지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표현해 보면 패턴 리코그니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모델이 학습하는 거는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을 학습해요. 타겟이 1인 사람의 패턴이 무엇이냐, 돈을 갚는 사람의 패턴이 무엇이냐,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패턴이 무엇이냐, 그거를 학습하죠. 근데 머신러닝 또 make general function conditions to obtain goal, minimal loss 해가지고 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스를 줄이면서 맞추는 우리가 이제 최적화시키면서 general function은 그냥 y는 ax가 꼴이에요. 결국은 컨디션을 찾는 게 어떤 패턴이냐, 결국 패턴 찾기예요. 패턴 찾기. 또 statistics, 피처와 타겟과의 스태티스틱 찾기, 통계적인 거 찾기. 결국은 피처와 타겟 간의 콜리션을 찾아서 이 콜리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의미하는 건 콜리션, 스태티스틱스, 패턴, 펑션 다 결국 패턴이에요. 패턴. 데이터 안에 있는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서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좀 아까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저는 약간 위를 얘기해요. 패턴이 있어서 AI가 찾았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 편인데 뭐 닭이냐 약간 병아리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많이 하다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데이터 안에 이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패턴을 사람이 찾기 솔직히 힘들어요. 어떻게 엑셀 찾아보겠어요. 엑셀 본다고 해서 그게 나오나요? 그게 인사이트가 나오나요? 그건 아무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이런 주어진 알고리즘 기반으로 했을 때 패턴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팀이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뭐 아키텍처 중요하죠. 사실 솔직히 다 중요한데, 근데 가장 처음 시작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저희 시뮬레이션 분야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갈비지는 갈비지 아웃입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분자 시뮬레이션 하는데, 분자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그 뉴턴 역학 배우셨죠? Y는 F는 ma 있잖아요. 그냥 그걸 푸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이제 힘이 나오면 에너지 나오고 해서 그걸 이제 분자 움직이게 하는 건데, 수식이 명확하잖아요. F는 ma 명확하죠. 명확하니까 A를 넣으면 B가 나와요. C를 넣으면 D가 나와요. 근데 명확하잖아요. 근데 결과값이 이상해요. 전혀 이상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문제예요. 제가 똥을 넣은 거죠. 정말 분자 시뮬레이션 이쪽 분야는 되게 자괴감 들게 하는 분야입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대학원생들은 결과 하나에 인생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하루에 일정이 좌지우지 되고, 기껏 하루를 열심히 돌려서 결과가 나왔어요. 딱 봐요. 뭐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암울해지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가 나오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분자 시뮬레이션 명확해요. 문제는 나예요.
명확합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왜? 내가 잘못 넣었으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넣었으니까. 어떻게? 파라미터를 내가 잘못 넣었으니까. 이 시스템에 맞지 않는 파라미터를 넣어줬으니까. 이 시스템에 맞지 않는 계산 방법을 썼으니까. 예, 그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머신러닝도 딥러닝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명확해요. 얘네도 정말 명확해요. 정말 명확해요. 근데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무슨 문제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문제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 모델한테 뭘 넣어줬나? 부터 고민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또 데이터를 보는 거죠. 아시겠죠? 계속 연속입니다. 머신러닝 성능이 안 나온다. 성능이 안 나오면 머신러닝 모델을 욕하지 마세요. 얘는 정말 죄가 없어요. 죄는 우리한테 있어요. 잘못된 것을 넣은 죄. 네, 이상한 걸 넣은 죄. 패턴이 없는 것을 넣은 죄.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델을 만드셨을 때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모델을 바꾸는 것보다 일단은 인풋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인풋 보시고 인풋에서도 좀 괜찮다 그러면 그때 이제 모델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때 바꾸셔야 돼요. 하여튼 데이터 분석부터 하셔야 되고, 그래서 팀으로 진행했습니다. 컴퍼티션 같은 경우 팀으로 하시기 추천드립니다. 팀으로 하시기 추천드려요. 혼자 하는 것도 좋아요.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팀으로 하시기 추천드려요. 어차피 다 협업할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면. 네. 나중에 저희 학교 이제 전작과 교수님이 세미나 들었는데 구글에서도 머신러닝 서비스에서는 몇 명이 같이 협업해요.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서버에 올려서 관리하는 사람 같이 협업해요. 그리고 그 고객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모델의 성과를 계속 평가하는 사람 계속 협업하거든요. 그래서 협업하는 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머신러닝 컴피티션 할 때 같이 하시라. 혼자 하는 것도 좋긴 해요. 혼자 하면 뭐 잘하지 않는 이상 항상 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으로 많이 해요. 팀으로 많이 하는데 혼자 하는 거는 약간 저의 스스로의 좀 실력을 알고 싶을 때 혼자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후기는 여러분들이 저랑 나중에 실습할 때 순서랑 똑같을 거예요. 처음에 데이터를 체크하셔야 돼요. 데이터 체크는 뭐냐면 널 데이터 먼저 체크해야 돼요. 데이터에 빠진 게 있는가. 100개의 데이터인데 어떤 피처는 100개 중에 90개가 빠져 있어요. 얘한테서 얻을 게 있나요? 없죠. 그럼 뭐 이상하게 노이즈만 바이어스만 줄 수 있잖아요. 빼야 돼요. 그런 거를 보려면 일단 데이터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캐글은 함께 풀어가기 때문에 누가 공유를 해줘요. 이 아웃라이어 빼는 게 좋다. 근데 홈크레딧 했을 때는 넵튠 ML이라는 애들이 이제 자기들 소스 코드를 다 공유했어요. 이때 사실 얘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얘네들 푼 솔루션이 은메달 솔루션이었거든요. 욕을 많이 먹긴 했어요. 근데 홍보 효과는 지대했죠. 왜냐면 얘네들은 머신러닝 서비스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캐글은 대개 커뮤니티 2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회사 홍보하려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캐글 팀으로 참여하는데 팀 이름이 그냥 자기 회사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MS 컴퍼티션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컴퍼티션 했는데 일본 친구들이 그 대회 중간에 거의 1등부터 10등 안에 일본 친구들이 7팀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 보면 전부 다 디나라는 이제 일본의 머신러닝 서비스 기업이었어요. 예. 얘네들은 그리고 어떤 이제 오노데나 유명한 사람인데 VSB 처음에 팀 이름이 이거였어요. Deny is hiring you. 엄청난 효과죠. 예, 그런 겁니다. 캐글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네들 코드를 보고 봤죠. 그래서 아웃라이어 뭘 것이냐 봤는데 365243이라 이상한 숫자가 있었어요. 이게 아웃라이어였어요. 얘네들이 홈크레딧이 그냥 채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 제거하고 피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피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레이쇼 피처. 펄 있잖아요. 레이트 같은 거. 뭐 대비해서 뭐 대비해서 뭐. 이런 피처들이 많고요. 이거 드릴게요. 안 찍으셔도 돼요. 하하. 그러니까 드릴게요. 뿌릴게요. 뭐 대비해서 뭐 대비해서 뭐니까 이런 피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어떤 A라는 피처와 B라는 피처를 곱하는 것. 뭐 중요한 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더하는 거 빼는 것.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의 연금 빼기 1년의 수입 같은 거. 또는 근데 이 두 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차이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쇼. 뭐 1년의 수입 대비 연금 얼마인가. 1년의 수입 대비 뭐 보험 얼마인가. 적금 얼마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피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피처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제 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트리 모델은 스플릿이에요.
그냥 20곡이기 때문에 강력한 한 방으로 다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력한 한 방을 찾아보다가 아 이거 괜찮겠다 해서 강력한 한 방인 이제 카테고리 바이너리 하나 만들어 주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그리게이션, 이거는 이제 피처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냥 결국은 머신러닝은 뭐냐면 그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아시겠죠? 그룹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 C라는 그룹, D라는 그룹 찾아서 얘네들 중에 얼마나 타겟 값이 어떤 게 많은 것이냐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룹핑을 잘 시켜줘야 돼요. 그룹핑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그룹핑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룹핑을 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인데, 표현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통계값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A라는 그룹의 평균값, A라는 그룹의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 아시겠죠? 쉽죠? 안 어려워요. 전혀 안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그룹을 나누려면 그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처 중에 카테고리가 있으면 카테고리로 전체 데이터를 그룹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룹 시켜주면 각각 이제 이런 청크들이 나오잖아요. 그룹이 나오면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통계값, 평균값. 근데 통계값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결국 뉴메리컬 밸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그리게이션 피처를 만들려면 카테고리랑 뉴메리컬 두 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죠? 안 어려워요. 전혀 안 어려워요. 피처 엔지니어링 하면 별거 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룹 카테고리 데이터 가지고 그룹 시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값 다 뽑아낸다. 그거밖에 없어요. 뽑아낸 다음에 나중에 본 데이터에 조인, 멀지 시켜서 합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카테고리 인코딩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피처는 조합이잖아요. 조합. 뭐 카테고리 데이터 100개가 있어요. 카테고리 피처 100개, 뭐 뉴메리컬 100개면 엄청난 조합이 나오잖아요. 굳이 한 개로 할 필요 없어요. 두세 개 그 카테고리 피처로 그룹해도 돼요. 엄청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피처는 이걸로 거의 많이 만들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카테고리 피처. 정말 질문 많이 하신 건데 나중에 다 다루긴 할 거예요. 카테고리 그 데이터는 타입이 있어요. 뉴메리컬, 그다음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뉴메리컬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컨티뉴어스한 거. 카테고리에는 순서가 있는 거, 순서가 없는 거. 근데 항상 피곤한 게 순서가 없는 카테고리예요. 제가 주로 예를 들은 거는 월드컵 A, B, C, D, E, F죠.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드 신경 쓰지 말고 A, B, C, D, E, F 순서 없어요. A조가 B조보다 잘하나요? A조보다 F조가 잘하나요? 아니요. 전혀 순서가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순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컴퓨터는 숫자밖에 모르잖아요. A, B, C, D, E, F를 못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숫자로 표현하죠. 1, 2, 3, 4, 5, 6, 7, 8. 근데 이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앰플리튜드의 컴패리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바이어스가 생기죠. 에러잖아요. 에러, 노이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쓰는 게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원하드 인코딩 같은 거. 아니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 전체 카테고리 A라는 카테고리가 10개, 100개의 샘플 중에 A라는 카테고리가 10개 있으면 0.1로 치환하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코딩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까 나중에 다룰게요. 네, 되게 지금 지겹지 않나요? 되게 많지 않나요? 뭔가 진짜 버거워요. 여러분들 컴퍼티션 참여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조금 두드려가지고 모델 만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시간 많이 들어요. 이거 정말 잘 오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여가 시간, 쉬는 시간, 주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혹시 케글코리아 카톡방 계신 분 있죠? 제가 가끔씩 솔직히 좀 죄송한 말 할 수 있는데 공부밖에 안 한 것 같죠? 근데 진짜 공부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것밖에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공부에 왕도 없는데 머신러닝 진짜 왕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반복이에요. 계속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이건 진짜 방법 없어요. 계속 하셔야 돼요. 웹툰 끊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웹툰을 보죠. 웹툰을 보죠. 웹툰 끊으셔야 되고 수위도 끊으셔야 되고,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넣는 거 한 번만 넣으시고요. 네. 제일 좋은 거는 휴일이죠. 휴일에 아주 기분 좋게 컴퓨터를 켜서 하루 종일 캑을만 하시면 돼요. 네, 3일째 그렇게 썼습니다.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 겨우 1등 올렸는데 다음날에 미끄러졌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하기 싫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피처 이렇게 만드니까 2300개까지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이거 다 써야 돼요? 아니죠. 다 쓰면은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은 피처를 어떻게 셀렉션 할 것이냐 들어가요. 피처를 만드는 게 있고 피처를 셀렉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피처를 셀렉션한다는 말은 지우는 건데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피처를 지우는 방법. 피처 각각 모델마다 피처 임포턴스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따른 방법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실수하면서 조금씩 얘기해드리지만 결국에는 점수 재면서 하는 게 가장 짱이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모델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사실 모델 많이 적어놨어요. 리니어 모델, 넌리니어 모델, 트리 모델 다 적어놨잖아요. 네, 기승전 라이트 GPU XG 부스트 쓰시면 됩니다.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델도 정말 위대해요. 정말 위대하죠. 근데 이 모델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캐글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라이트 GPU XG 부스트 쓰고 그다음에 리니어 뭐 리그레이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뭐 다 써요. 소프트웨어 엑스포넌시 다 써요. 근데 일단은 얘부터 써요. 왜냐하면 빠르니까. 그리고 빠르고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쓰시라. 그렇고 왜냐? 그냥 진짜 단순해요. 성능 좋게 나오고 빠르다. 네, 그렇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많이 쓰시죠? 느려요. 네. 그거 왜 안 쓰냐고 물으면 느려서 안 쓴다고 써요. 라이트 GPM 써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랜덤 포레스트 안 써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결국 이제 알고리즘 발전이잖아요. 발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쓰면 더 좋은 거 쓰면 되죠. 물론 근데 데이터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만약에 되게 리니어한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다 그럼 당연히 리니어 리그레이션 쓰면 되죠. 그거에 최적화된 거니까 쓰면 됩니다. 근데 엑스부스트 라이트 GPM에 써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와요. 되게 강력한 애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알고리즘이 있는데 좋고 빠르다 쓰자 해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태킹 많이 이제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스태킹은 뭐냐 합치는 겁니다. 앙상블 많이 들어보셨죠? 앙상블 이 5만 대만 분야에 다 있어요. 앙상블을 되게 앱스트랙트한 추상적인 단어지만 되게 강력한 단어예요. 그냥 합치면 된다. 앙상블 합치자입니다. 인데 진짜 스태킹 앙상블 다 마찬가지. 그냥 우리가 모델 하나로 이거요. Some of win learner is stronger than one strong learner 돼서 하나의 강력한 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객을 하실 때 하나의 강력한 걸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죠. 한 99점을 맞추는 친구를 만들 필요 없어요. 95점짜리 5개를 만들고 합치세요. 그러면 105점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하나만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잘 안 돼요. 이게 많이 되어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만들면 강력한 걸 만들고 싶어요. 한 방에 끝내고 싶어요. 인생 한 방 아닙니까? 이러면서 한 방에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해보면요. 한 방에 털려요. 원래 다 스타도 한 방 러시 아니겠습니까? 꾹꾹 다 해가지고 200 채워가지고 한 방 러시 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방에 하려고 하는데 한 방에 잘 안 돼요. 하면 아시잖아요. 백날 200 꾹꾹 먹어도 안 되잖아요. 테란 탁 치고 있으면 다 탱크 맞아 다 죽어버리는 질럿 드라군인데 한 방에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계속 치는 거죠. 옛날에 박경락 아시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박경락이 했던 전략처럼 길로틴에서 사망팔병을 다 때려 부시는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스타를 좋아해서. 하여튼 스태킹 앙상블은 그런 겁니다. 하나의 강력한 거 말고 적당히 강력한 여러 개를 합치는 것. 근데 그게 되게 강력하고 사실 라이트 GPM이나 랜덤 포레스트, 뭐 엑시부스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컨셉이 앙상블이에요. 얘네들은 하나를 만들지 않고 적당한 거를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니까 동메달 안 갔어요. 그래서 동메달 안 가고 15% 갔는데 그때 뭘 하냐? 이제 라이트 GPM뿐만 아니라 엑스부스트, 라이트 GPM, 캡부스트, 뉴럴 네트워크, 랜덤 포레스트, 엑스부스트 2, 라이트 GPM 2, 캡부스트 2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사실 이것도 작은 거예요. 어떤 이제 솔루션 보면 100개, 1000개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서 그냥 합칩니다. 그래서 피처라 사용해서 합치면 그래도 안 돼서 다른 사람의 커널에 올라온 걸 합쳤어요. 왜냐하면 모델이 다르지만 피처도 다르면 결과도 다르게 나오잖아요.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든 걸 합치면 더 강력해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 커널에 나온 거를 합치니까 그제야 동메달권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방금 한 과정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저 때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판다스도 많이 익숙하지 않았고 방금 스태킹 라이트 GB X 부스트 이거 사실 쓴 적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라 했어요. 정말 죽어라 했고 한 달 동안 걸렸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일단 아까 넵튠 ML 있죠. 얘네들 GitHub 파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얘네들 GitHub 코드가 2,000줄이었나? 와 미치는 줄 아세요. 와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막 병렬 컴퓨팅 나왔거든요. 피처 많이 만들려면. 근데 제가 뭐 컴공과도 아닌데 그때 파이썬 뒤쳐가지고 병렬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한 달 이렇게 죽으라 하고 진짜 했는데 겨우 동메달 됐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상황에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동메달에서 또 어떻게 올려야 돼요? 핵심입니다.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피처를 만들어야 될까요? 파라미터 튜닝 해야 될까요? 스태킹 해야 될까요? 네, 다 해야 되죠.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거. 꼭 출제자가 꼭 일부러 장난치죠. 꼭 골라라고 하면서 다 해야 된다. 참 재밌습니다. 다 해야 되는데 저는 파라미터 튜닝 선택했는데 사실 잘못된 선택이고요. 다 해야 되는데 순서는 있어요. 완벽한 순서는 아니지만 피처를 가장 먼저 만들어야 돼요. 피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태킹을 하시고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스태킹은 기본이고요. 다 기본인데 결국 다 기본이니까 결국은 피처를 만들어야 돼요. 스태킹은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스태킹을 그러니까 더 한다는 말은 모델을 더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처를 계속 만드세요. 그리고 모델을 다양하게 하셔서 계속 합쳐야 돼요. 파라미터 튜닝은 나중에 하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결국엔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커널에 사람들이 공유해 주는 걸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낮게 하고 싶다 하면 그때부터 건드리시는 거예요. 네. 파라미터 튜닝은 근데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감이 있어요. 이건 조금 깊게 해야겠다, 얇게 해야겠다 감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 커널을 보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어요.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거 얇게 해야 된다, 깊게 해야 된다, 뭐 정교화 많이 줘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러프하게 하시면 됩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할 때 아까 피처 셀렉션 얘기했잖아요. 피처를 뭐 임포트스 재는데 저는 지금도 쓰는데 그냥 스코어 재요. 그러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시스템 이거 그 월드컵 나가는데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평가 그 친선전을 많이 하죠. 이번 주에 또 하잖아요. 볼리비아랑 하죠. 친선전 합니다. 친선전에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술로 학습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죠. 전지훈련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해요? 뭘 합니까? 친선전 다음에 축구 안 보세요? 평가전 하지 않나요? A매치. 평가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월드컵 가잖아요. 훈련만 하다가 월드컵 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각을 봐야죠. 맞죠? 각 봐야 돼요. 인생 계속 각 봐야 돼요. 각 봐야 돼요. 좀 될까? 봐야죠. 그게 여러분들 하신 거예요.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밸리데이션 왜 하겠습니까? 각 보는 거죠. 좀 괜찮을까? 테스트에. 각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밸리드 셋이랑 테스트 셋이랑 비슷하다면 그러면 밸리드의 잡은 각이 테스트에도 잘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에서 나온 스코어가 테스트에서 나온 스코어랑 리니어하게 가면 거의 똑같이 가면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에서 얻은 스코어가 올라갔을 때 테스트에서 올라간 스코어가 올라가면 또는 밸리데이션에서 얻은 스코어가 내려갔을 때 테스트 셋에 있는 스코어가 내려가면 그러면 우리가 방금 추가한 피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피처를 만들었어요. A라는 피처를 우리가 한 3개 만들었어요. 한 개 만들었는데 그 밸리데이션 쟀는데 스코어가 올라갔어요. 그럼 얘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져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스템이 일단 테스트 셋과 잘 맞으니까. 케글은 그렇게 돼요. 케글은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테스트는 우리가 결국 랭킹 재는 리더보드에 대한 랭킹 재는 건데 근데 리더보드도 50%나 몇 퍼센트 나뉘어 있어요. 퍼블릭 리더보드, 프라이빗 리더보드가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대회 중간에 나온 리더보드가 여러분들의 최종 리더보드가 아니에요. 랭킹이 아니에요. 엘로 MS 금메달이었다가 끝나고 보니까 은메달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정말 출근하기 싫었죠. 네, 그런 게 쉐이크업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셋은 우리가 잘 몰라요. 답을 몰라요. 근데 만약에 테스트의 답은 모르지만 밸리드 셋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피처를 추가했을 때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좋으면 그 피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해봤는데 느낀 게 뭐냐면, 그냥 크로스 밸리데이션 시스템 잘 구축하면 피처 엔지니어는 그냥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크로스 밸리데이션 시스템 못 구축하면 그럼 머리가 아파져요. 그러면 어떻게 피처를 셀렉션 할 것이냐. 내가 모델을 만들어서 밸리드 셋으로 스코어를 쟀는데 스코어가 올랐어요. 근데 이 피처를 내가 쓸까 말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 피처 임포턴스를 잴 수도 있어요. 또는 피처 임포턴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샤프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 4개를 다 써서 평균 내가지고 임포턴스를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머리가 아파요. 타겟 값과 콜리션을 할 수 있어요. 뭐 스피어만 개수 짜질 수 있어요. 뭐 캔달 또 뭐 있죠? 스피어만 또 뭐 있죠? 피어슨 코에피션트 다 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믿을 만한 걸까? 미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청기누설입니다. 청기누설. 자, 테이크홈 메시지. 우리가 서브미션을 하잖아요. 나중에 캑을 하실 때, 여러분들 캑을 하실 때 리더보드에 제출을 하시잖아요. 제출하실 때 초반에 리더보드 어떻게 제출하세요? 그냥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상위 커널 랭킹 높은 거 제출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자괴감이 떨어질 때 적어도 내 프로필만큼 위에 올리자. 그래가지고 상위 커널을 가져와가지고 블렌딩해서 올려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A라는 피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여러 가지 후보군들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셋을 많이 만드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밸리데이션 하면 좋을 것 같아. 셋을 10몇 개 만든 다음에 피처를 만들고 제출을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랑 리더보드에 나온 스코어랑 계속 기록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한 10몇 개, 20몇 개 쌓이잖아요. 그럼 얘네들 선 그어 보세요. 그러면은 각이 나올 거예요. 10개 밸리데이션 셋이 있는데 1번이 잘 맞네? 오케이, 얘로 가자. 아시겠죠? 리더보드 정신승리를 위해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캑을 해서 잘하려면 리더보드 하나하나 서밋이 정말 소중한 애들이에요. 정말 소중해요, 얘네들. 아시겠죠? 정말 소중해요. 절대 그냥 막 던지는 공 아니에요. 절대 그냥 던지지 마세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겨서 이 던지는 그 서브미션이 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냈을 때 나오는 스코어, 리더보드 스코어가 나의 시스템하고 어느 정도 콜리션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계속 제출해야 돼요. 되게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라. 그냥 막 열심히 아무거나 그냥 크로스 밸리데이션 시스템 찾아가지고 막 내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는 올라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테스트 셋이 완전 반대로 가는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보니까 은메달까지 갔는데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죠. 네, 이번 엘러 때 1등이 1500등까지 내려갔어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취미고 재밌는 거예요. 되게 머리 아픈 게 아닙니다. 머리 아픈데 되게 피곤한 거긴 하지만 재밌는 겁니다. 정말 건설적인 취미고 즐거운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웹툰 보지만 해도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잖아요. 저 하루마다 웹툰 한 4-5개씩 보거든요. 쿠키 굽고 하는데 보지만 해도 봐요. 왜냐? 재밌으니까. 캑을 누가 안 시켜도 해요. 왜냐? 재밌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재밌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밌게 안 하면 힘들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끝까지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30분 이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취미상 오신 분들은 그냥 괜찮은데 다른 분들 진짜 이걸로 내가 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시대 이렇게 바뀌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진짜 각오하신 거죠. 본격적으로 머리 아프고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폭.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제가 2년 동안 죽으라 공부했지만 이건 정말 공부할 게 너무나 많지요. 힘들어요. 아직도 공부할 게 많지만 근데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 공부하면 돼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정말 시간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그래도 공부하시면 돼요. 네, 돼요. 저는 노력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하는데 그래서 되게 이 분야 너무 좋아요. 노력하면 되니까. 네, 물론 이 분야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너무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당연히 있죠.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모든 분야에 뭐 박지성이 있고 손흥민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죠. 나이도가 있는 거 있고 메시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신이 있죠. 당연히 신계가 있죠. 근데 신계만 축구하나요? 아니죠. 신계 아닌 사람도 축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 넓습니까? EPL이 있고 분데스리가 있고 다 많잖아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이 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신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 됐으면 좋겠으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신이 아니지만 인간계 팔카고 있습니다.